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60년대생이 온다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그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세대죠. 과연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 책은요,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저자가 늦은 밤에 우연히 마주친 한 대리운전 기사님. 그분의 모습에서 이 세대의 어떤 그림자를 본 거죠. 아, 저분도 한때는 잘 나가는 기업의 부장이었을 텐데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게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 남몰래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그런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아니, 대한민국의 그 눈부신 고도 성장을 이끈 상징적인 세대잖아요. 누구나 노력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황금기의 주인공들이었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우선 그분들이 가장 빛났던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고성장의 주역으로서 기회와 황금기를 마음껏 누렸던 그때 그 시절로요. 먼저 이분들이 태어났던 1960년대, 그때 상황을 좀 볼까요? 1인당 GDP가 믿기시나요? 고작 79달러였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을 일하고 60세가 되어 은퇴할 즈음에는요,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그마치 31,700달러를 넘어섭니다. 계산해보면 거의 400배가 넘게 성장한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자기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이끌어온 세대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성장이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진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정원제라는 게 있어서 대학문이 30%나 더 넓어졌고요. 졸업하면 뭐 취업 걱정이 아니라 어느 회사를 골라가야 하나를 고민했다고 하죠. 게다가 80년대 후반에는요. 월급이 매년 20%씩 올랐대요.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황금기가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출발선에서 함께 달리던 경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곧 이 세대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대한 경제적 충격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죠.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파도는 크게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998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위기였죠. 그리고 딱 10년 뒤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마지막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바로 이 3번의 충격이 함께 달리던 이들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지금도 피부로 느끼는 양극화였습니다. 누구는 대기업에, 누구는 중소기업에, 누구는 잘 나가는 신기술 분야에, 누구는 사양산업에, 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격차들 때문에 한때는 친구야 하던 동기들의 삶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린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 격차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딱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세대적으로도 참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이 상황을 딱 한 단어로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마처 세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인데 아래로는 자식들에게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는데 누려야 할 권리는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중간에 딱 낀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이대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퇴장하는 배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라는 무대의 주역으로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그 무게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잖아요. 바로 그때 60년대생 인구가 무려 8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이에요. 이분들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자는 이분들의 삶을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2막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1막이 대한민국의 고성장과 민주화를 이끈 주역의 무대였다면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셈입니다. 물론 주역이라는 역할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들 앞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거대한 변화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두 나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걸어온 길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가 있죠. 이들은 고성장의 혜택은 실컷 누렸지만 자신들의 노후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그냥 떠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세대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60년대생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분들의 선택에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소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유능한 신하는 재앙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공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강한 의지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60년대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60년대생은 가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세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지금부터 함께 마주하고 풀어가야 할 현재이자 미래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60년대생은 초고령 사회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에 그 답이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